27살, 26살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두 딸을 뒀는데 이분도 두 딸을 두셨네요. 네. 항상 모범생이었던 둘째 딸이 네. 중고등 시절에도 안 하던 반항을 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오. 소리 지르면서 말다툼은 기본이고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제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이젠 밥까지 따로 먹어요.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걸까요? 예전처럼 좋았던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춘기 늦게 왔네. 예? 일단 주인공 또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딱 네. 보면 어머 딸도 너무 예뻐요. 예쁜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너무 젊으신데? 어머니도 너무 젊으시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살 네네. 위에 언니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딸이 좀 많이 이제 그 사춘기를 좀 많이 발산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학교에서나 뭐 밖에서는 너무 모범생인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그걸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제가 많이 힘들고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동생인 저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때 너무 착하게 이제 저를 위로도 해주고 또 뭐 엄마 어디 가자 뭐 핫플레스 어디 가볼까 뭐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같이 많이 다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다. 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네. 대학교도 어쨌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늦어지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제가 이제 많이 네. 픽업도 가기도 하고 이제 전화를 계속 보면 근데 대학교는 잘 안 데려가는데. 전화를 하면은 뭐 연습 중이야 끊어 이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쩔 때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러고 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를 계속 하다 보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마 혹시 전화 한 번 하시면 몇 통 정도 하세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은 연달아서 한 10번까지는 10번까지는 10번 한 것 같아요. 네, 새엄마가 좋습니다. 새엄마가 이게 또 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일단은 너무 충격적인 게 대학교 때 우리 학생을 데리러 오는 엄마가 있는 것도 사실 되게 놀랍기는 한데. 아 멀면 그럴 수 있죠.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전 좀 다른 되니까. 엄마랑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근데- 특히나 둘째가 좀 약간 든든한 그런 존재라 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아까 전화를 10통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지만 안 받는 우리 따님도 왜 안 받으시는지 한번 번쯤 받아주지. 물어볼게요. 왜 안 받으셨어요? 우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피하지 않고 받으려고 네네. 하고 집 가고 있는 버스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끊을 때 엄마의 그 한숨 쉬면서 뚝 끊고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아휴, 이러면서 툭 끊으세요? 엄마가? 네 이제 아. 그 화난 게 느껴지는 그 말투로 통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피하게 되고 불편하지. 근데 엄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둘이 같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2였어. 지금은 엄마가 케어를 넘어서서 이 사회심리학에선 지금 어머니의 현상을 단돌이라고 하거든요. 어둠의 용어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동생들 입 단돌이 쳐라. 그렇죠. 단돌이 안 되면 너희들 목이 단돌이야. 엄마는 두 종류가 있죠. 엄마, 새엄마. 또 자녀들은 또 마냥 친엄마라고 또 친하지 않은. 그러면 친엄마라고 친하지 않고 친아빠라고 친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친구 관계가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애정이 있지만 저쪽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설령 네가 실수할 수도 있어.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주체자야. 하지만 아이들이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한 건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탯줄을 연결한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안 좋은 걸 먹으면 나한테 이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나도 이게 싫어. 나도 이걸 자르고 싶어. 나도 독립된 성의 성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이 느낌을 언제부터 느꼈어요? 한 25부터 이제 25부터. 네. 지금은 20? 지금 27 됐는데 아. 네. 그러면 한 3년 정도 느낀 거네요. 네. 근데 25살에 어느 날 그걸 느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부터 그 니즈가 이렇게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마 10대였을지도 몰라. 더 이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착하고 눈치를 딱 보니까 언니가 저러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쓰러지겠는데? 나도 그거 감안하고 내 거는 확 누르고 오히려 엄마를 많이 챙겼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리 딸 보고 착하대. 아우 착하다, 착하다. 네가 이러니까 엄마 산다. 네 언니 전현이래. 저 연이 지나가면 그 해가 지나가면 이열.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 보고 살아. 네가 엄마 남편이야. 엄마 딸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속으로 나도 좋긴 한데 너무 부담 100배야. 나도 엇나갈 것 같고 나도 불편하고 나도 짜증나는데 나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쓰러지니까.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착하니까 막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인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이게 빵 나간다고. 맞아. 그러니까 아마 섬세한 딸이 어렸을 적부터 오래오래 누적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게 균열이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엄마가 더 오면 딸은 더 뒤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 그리고 나중에는 딸이 기분이 나쁘고 성격이 못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엄마가 고통을 받을지 찾아내요. 그럼 엄마 고통받을 말과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이 먹고 후회하겠지만.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 잘 듣고 엄마 도와줬던 딸을 다 기억할 테니까. 맞아.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따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건 늘 그렇지만 자녀가 아니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맞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열쇠는 직원보다는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강연자와 관객과 문제가 생기면 그걸 풀 수 있는 건 훨씬 강연자에게 있죠. 그러니 엄마가 이제는 딸을 독립된 성의 성주로 조금씩 훈련하는 것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순환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잡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멀어졌어도 엄마 위해 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성인이 된 인격체로 좀 바라보면서 지켜보면서 지내볼게. 또 지혜 씨도 또 저도 딸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 순간이 모든 순간이 저 딸을 키우는 모든 순간이 정말 추억이고 사랑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면 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저는 막 벌써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 슬퍼요. 아직 근데 학교 안 들어갔잖아요. 5살인데 그 유명한 문구 나왔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딱 그러는데 제가 5살 애기가 그런데도 막 혼자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26년, 27년 키우시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키우셨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놓아줄 때니까 예, 저도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박수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취미 모임을 빌미로 모태신앙이라는 한 남자를 전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절 보자마자 눈이 참 예쁘시네요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해 왔는데 제 눈 보고 고라니 눈 닮았다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의미로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사이비 종교만 탈출하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 이단에 있었을 때 캘리그라피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물론 종교 관련된 모임이 아닌 것처럼 꾸몄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게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교회나 이런 전도 얘기하기 정말 좋겠다. 성경 얘기하기 좋겠다 해서 전도로 마음 먹었던 거고 저는. 근데 남자친구는 저를 봤을 때 좀 귀여웠나 봐요. 귀여웠나 봐요. 뭐야? 뭐야? 너무 정말 귀여워 아주. 그러면 이 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너무 컸으니까 내가 신앙을 이제 같이 하나로 신앙관이 합쳐지면 이제 우리 잘 살겠다. 우리 정말 화목하게 연애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잔잔바리 갈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막 욕설을 내뱉거나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남자친구는 그에 반해서 아니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화가 나면 화를 내야지. 그걸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제가 이단 집단 안에서 좀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다 보면 내가 가야 되는 상황인 건 알지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약도 잘 안 먹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나 지금 너 되게 답답하다. 너 내 말대로 안 해? 라는 뉘앙스가 너무 많이 느껴지니까. 뉘앙스예요, 대사예요? 뉘앙스? 같은 대사? 일단 제 여동생이면 한 대 때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우리 여성분이 감각 기능이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1차로 생각하는 걸 2차, 3차로 딱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아니야. 맞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건 종교 때문이 아닌 것 같고 원래 우리 여성의 성향이 감각적이고 분석을 잘하고 잘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가가 보기엔 되게 감정적 파이팅이 좋네 라고 하지만 남자친구나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이 되게 힘들고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긍정이 아니라 극강의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오네. 그게 상대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야, 너 좀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2번, 3번, 5번, 6번 말 안 하다가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한 에너지로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이렇게 저렇게 너무 위협적으로 말하네. 나를 환자 취급하는 거야? 내가 저렇게 심각하다는 거야? 이렇게 또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화가 났을 때 때로는 살짝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과한 그게 되지 않다면 그 감정을 좀 살짝은 허락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자주 그렇거나 너무 상대에게 위화를 가한다면 안 돼. 그걸 약간 스포츠로 비유하면 저희가 권투할 때 뭐 끼고 합니까? 글러브 끼고 하잖아요. 그건 연인이든 부부든 제가 보기엔 우리가 다툼이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글러브 끼고 이거 해야죠. 근데 때리면 안 될 때 때리면 안 돼. 어딘 줄 알죠? 거긴 때리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서도 안 돼. 그리고 후두부를 가격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이 연인이나 부부나 좀 그럴 수 있다.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아니라면 조금 있다가 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이 말이 맞고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이건 내가 너무 좀 상대에 대해서 예의가 없고 좀 존중하는 느낌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우리의 불이 좀 사라질 때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걸 많이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